볼 거예요. 정렬이라는 부분을. 그러면 자, 그리고 정렬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정렬이 뭔지 보통 정렬을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또는 엑셀에 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데이터 정렬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렬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크기나 또는 어떤 그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정렬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렬은 컴퓨터 공학에서는 또는 그 대부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다. 정렬은 자료 탐색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예를 들어서 영어 사전이 예를 들어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사전이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원하는 단어를 물론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단어를 모두 다 최악의 경우 모두 다 하나씩 뒤져봐야 되는 그런 워스트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렬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찾기가 엄청 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두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해서 정렬을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렬 대상은 보통 레코드 단위로 정렬을 해요. 보통 레코드 단위로 정렬을 하고 그래서 레코드는 필드라는 그 좀 작은 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레코드는. 그리고 키 필드는 레코드와 레코드를 구별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정보를 레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생 한 명의 정보는 뭐 물론 정보를 관리하는 그 종류나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학생 이름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학번이 있을 거고 주소, 연락처 그리고 뭐 조금 더 필요하다면 뭐가 있겠죠? 학점이 있을 수가 있고 뭐 평균 학점이겠죠. 평균 평점 또는 뭐 몇 가지 또 정보들이 뭐 몇 가지 정보들이 쭉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뭐 몇 학년인지 또는 몇 과목을 수강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보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라고 부르고 이 학생에 대한 정보 필드가 쭉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레코드가 되고 우리는 보통 정렬을 할 때는 보통 정렬은 이 레코드 단위로 정렬을 해요. 레코드 단위로 정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들은 아마 학교 본부 또는 그 정보전산처에서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들은 다 이렇게 레코드 단위로 쭉 저장이 되어 있다. 저장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학번 순서 또는 뭐 어떤 특정한 기준 순서대로 아마 정렬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학교 시스템에 접속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이렇게 뭔가 찾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학교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다 레코드 단위로 저장하고 정렬을 한 상태로 두고 여러분들이 찾을 때 빨리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정렬이 그러면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우에 최적인 정렬 알고리즘은 없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 또는 그 레코드의 사이즈 또는 필드의 개수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정렬 알고리즘이 어떤 게 좋은지는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레코드 수의 많고 적음, 레코드 크기가 작고 큰, 그리고 키의 특성, 이게 문자인지 정수인지 실수인지, 그리고 메모리의 내부 정렬인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 있는지 메모리 밖에 있는지 이와 같은 이런 특성에 따라서 정렬하는 방법은 좀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기준은 비교 횟수가 얼마나 많냐 또는 데이터를 얼마나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정렬 알고리즘은 평가된다. 평가된다. 오케이. 그래서 비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정렬 알고리즘은 이 평가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정렬 알고리즘은 물론 종류가 이거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또는 좀 더 복잡한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도 복잡하지만 좀 더 시간을 좀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퀵 정렬, 합병 정렬 그리고 기수 정렬 이런 정렬 알고리즘들이 쭉 있어요. 뭐 정렬 알고리즘들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렬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할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많이 없으니까 일단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만 오늘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 정렬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음. 자,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은 이 분류를 할 때 내부 정렬이냐 외부 정렬이냐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내부 정렬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메인 메모리라고 보면 돼요. 메인 메모리 또는 디램 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주기억 장치 위에 올려져서 저장된 상태에서 정렬하는 것은 내부 정렬. 자, 외부 정렬은 외부 기억 장치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일부분만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상태로 정렬하는 것을 우리는 외부 정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은 1GB예요. 1GB고 실제로 우리가 정렬해야 될 데이터의 크기는 한 100GB 정도의 아주 큰 양이에요. 근데 그 100GB를 모두 다 메모리에 올릴 수는 없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일부는 메모리에 놔두고 일부는 하드디스크라는 어떤 저장 장치에 둔 상태에서 정렬하는 이 방식은 외부 정렬이라고 그런다. 외부 정렬.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밑에 있는 그림 보는 것처럼 여기 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주기억 장치고 주기억 장치에 몇 가지 데이터가 올라와 있고 여기서 소팅을 하고 소팅된 결과를 다시 하드디스크로 내려보내고 다시 여기서 필요한 일부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정렬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외부 정렬이고 우리는 이번 수업 시간에는 내부 정렬만 다룰 거다. 내부 정렬만. 정렬 알고리즘의 그 안정성에 따라서 스테빌리티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기준, 그러니까 뭔가 평가 기준이 있고, 안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정렬을 했는데 그 정렬 전 상태와 정렬 후 상태가 그 가능하면 데이터들의 위치가 물론 정리를 하려면 데이터 위치는 바꿔야 되는데 가능하면 바꾸어지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들은 그대로 남겨둔 자기 위치에 그대로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가 우리는 이 정렬 알고리즘은 스테이블하다, 안정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인데 지금 보는 이 예시는 안정하지 않은 정렬,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 않은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정렬하기 전에는 값이 30, 30, 10, 20이었는데 10, 20, 30, 30. 그러니까 물론 정렬을 하려면 일부는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들은 가능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예시는 어쨌든 그냥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택 정렬을 먼저 한번 볼게요. 선택 정렬. 정렬된 리스트와 정렬 안 된 리스트가 이제 있어요. 초기에는 왼쪽 리스트, 왼쪽 리스트는 비어 있고 정렬할 숫자들은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왼쪽은 정렬된 상태이고 오른쪽은 정렬 안 된 상태를 지금 나타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렬된 애들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정렬 안 된 애들은 다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잘 봐야 되는데 선택이라는 용어죠, 선택. 그 선택이라는 용어는 이 오른쪽에 정렬 안 된 리스트에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작은 숫자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선택해서 어디로? 정렬된 쪽으로 가져오면 돼요. 자, 그래서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숫자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2조 가져와요. 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3이죠. 가져오고. 또 이 중에 그러니까 가져올 때는 어떻게? 차례대로 두는데 차례대로 둬야지 정렬이 된 상태가 되는 거니까. 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 5 가져와서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7이 제일 작죠? 가져오고. 그리고 8을 가져오면 자, 원래 오른쪽에는 정렬이 안 돼 있었는데 왼쪽으로 정렬된 상태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드는 게 선택 정렬이다. 그 사실 뭐 별거 없죠. 아니 이거를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림으로 한 번만 더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하는 정렬되는 애들은 보통 이렇게 배열 형태에서 우리가 보통 정렬을 많이 해요. 배열. 그래서 배열의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그 랜덤하게 이렇게 지금 그 배열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들이.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1이죠. 근데 1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봐야 되죠. 맞죠? 그리고 어디까지 비교해 봐야 돼요? 끝까지 가 봐야지 얘가 제일 작은 숫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끝까지 다 가봐야 돼요. 그리고 이 찾은 값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렬된 곳으로 옮겨야 되죠. 근데 정렬된 곳이라는 곳은 결국은 맨 앞으로 옮겨오면 맨 앞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얘는 원래는 정렬 안 돼 있었으니까 위치를 이제 바꿀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있는 얘는 제외하고 얘네들 하나씩 하나씩 다 비교해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작구나. 오케이. 이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져오면 돼요? 그치. 맨 첫 번째는 정렬되어 있으니까 그 첫 번째 다음에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위치를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남아있는 얘네들 중에서 또 하나씩 하나씩 다 비교. 찾은 중 것들을 왼쪽으로 옮기고. 자, 이 일을 언제까지? 끝에까지, 마지막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코드가, 여러분들이 의사 코드 또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 과정을 추리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쭉 작성을 좀 해봐도 좋다. 손으로 좀 작성을 해봐도 좋다. 자, 선택 정렬을 의사 코드에서 보면 자, for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n-2까지 뭔가 반복을 하래요. 반복을 할 거예요. 자, 반복을 하는데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 리스트 그 발음이 그 리스트하고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리스트. 그래서 최소값을 어디로 이 배열에서 i 번째 인덱스에서 i 플러스 1 해서 쭉 계속 찾죠. 찾아야 돼요. 쭉 찾아서 가장 작은 값을 찾고 그 가장 작은 값하고 어디 A의 i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교환을 하겠죠. 교환을 하고 다시 A는 그러니까 i가 증가하고 자, 이 일을 쭉 계속 반복을 하면 된다. 자, 계속 반복을 하면 되고 자, 이 일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소스 코드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 자, 방금 봤던 이 의사 코드 있죠? 이 의사 코드를 단지 이 코드를 그냥 옮긴 것뿐이에요. 옮긴 것뿐이고, 자, 그래서 코드 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자, 폼은 반복하는 거죠. 폼은 반복하면서 0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자, 할 거고, 자, 리스트는 i를 맨 처음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배열이 있으면 어쨌든 맨 첫 번째 얘가 가장 작은 값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죠. 할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반복문이 있죠. 이 반복문은 뭐다? 얘를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가면서 가장 작은 값 찾는 거예요. 자, J 하고 자, 근데 지금 J는 I 플러스 1이죠. I 플러스 1부터 시작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일단 맨 작은 값이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했고, 여기서 리스트인 I 여기서부터 한번 가정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한번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얘하고 한번 비교하고, 그래서 쭉 반복하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낼 거예요. 가장 작은 값 찾고 가장 작은 값을 찾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맨 앞에 있는 얘하고 가장 작은 값 찾은 얘하고 어떻게 위치를 위치 바꿔주면 돼요. 그럼 물론 수업할 때 이렇게 매크로를 좀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연산을 좀 뭔가 좀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알고리즘을 소스 코드로 구현하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얘를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로 만들면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 자, 볼게요. 자, i가 있고 맥스 사이즈가 n이고 자, 여기 이제 s 얘는 이제 그냥 그 뭐야 임의의 값, 그 랜덤 함수 초기화하려고 만든 거고 어, 자, 그래서 배열을 근데 리스트 i가 어디 있지? 여기 뭔가 빠졌네요. 그 리스트 i를 여기에다가 뭐 배열 뭐 100개든지 몇 개든지 어쨌든 개수를 만들고 자, 리스트 i에다가 어떻게 랜덤 값으로 그러니까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에다 값을 막 집어넣고 있죠.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이 셀렉션 함수 호출을 하는데 인자로 리스트를 함수를 넘겨주죠. 배열 이름이니까 주소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정렬을 쭉 다 하면 정렬된 내용이 출력이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정렬된 결과는 이와 같은 정렬 결과가 나올 거다. 16, 24 이렇게 쭉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이고, 자, 시간이 지금